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이요. 분석 작업 20점짜리죠. 자, 1번 문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두 문제가 있는데 각각 10점씩이요. 분석 작업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작업하래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했고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0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위치는 이제 그림을 참조하래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곳에 보니까 지금 우리 피벗 테이블 얘가 이제 시작된 게 지금 우리 행과 열이 만나는 이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L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평균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평균의 평균이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왔는데 이 데이터 위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열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 데이터 왼쪽에 보니까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단가대학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죠. 그러면 행이 전형하고 단가대학 두 가지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두 가지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값으로 사용할 게 국어, 영어, 수학, 평균하고 이렇게 네 가지요. 그럼 열은 없고 행은 전형하고 단가 대학 갖다 놓으면 되고 시그마 값에다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평균하고 요 네 가지 갖다 놓고 얘네들의 이제 평균 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이제 필터 부분에다가 요 계열 갖다 놔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레이아웃하고 위치 찾았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그림 좀 옆으로 좀 옮길게요. 자, 그리고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아무 곳이나 선택해 놓고요.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 선택해라 그렇게 떠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 중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 어디다가 집어넣을래? 선택해라 나오죠. 그럼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을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에 L의 3번 셀에다 갖다 놓을 거죠. 해서 L의 3번 셀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L 3번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필드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처럼 이제 갖다 놔주면 되죠. 자, 맨 위에 이제 계열부터요. 계열은 이제 요 필터 부분에 집어넣는 거죠. 해서 계열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인데 이 데이터 왼쪽에 전형하고 단가대학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행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해서 이곳에서 이제 전형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단가대학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전형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해서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데이터요. 데이터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평균하고 이 네 가지가 이제 데이터 값으로 갖다 놓는 거죠. 해서 그 순서대로요. 자, 여기서 쭉 드래그해서 국어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영어 쭉 드래그해서 국어 밑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수학 쭉 드래그해서 이제 영어 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은 이제 수학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좀 크게 해서 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뭐 가형이다, 나형이다 이게 써져 있는 게 우리 전형이죠, 전형. 그리고 공과대학, 사범대학하고 쭉쭉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과대학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평균 하고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평균이라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라 그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합계가 구해져 있어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해서 국어 먼저요. 국어 점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값헤드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 평균으로 고쳐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으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영어 고칠 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무 영어 점수나 하나 클릭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평균 이렇게 바꿔도 돼요. 우리가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나 값 요약에서 바꾸나 똑같더라.
그럼 수학도 똑같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에 들어가서 평균, 그 다음에 평균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고 같이 한번 계속 풀어보자고요. 문제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라. 설정 다 했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렇게 표시하래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아무 곳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얘 선택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조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확장 축소 요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더하기 빼기 하고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거 이제 표시 안 되게 하라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게 되면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표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만 이제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했더니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서 셀 서식에 들어가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평균을 다 고쳤더니 소수점이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어 따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 평균 따로 다 따로따로 해줘야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국어 점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자, 이곳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 있죠? 이 표시 형식 클릭해주고요. 표시 형식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곳에서 이제 범주 중에 숫자 이용하라 그랬어요. 범주의 숫자에 들어가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라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바꾸자고요. 영어 점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표시 형식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하고 뜨면은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숫자 찍어주고 소수 자릿수는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정해주고 확인.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요. 수학 점수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이제 표시 형식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하고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 숫자 범주 선택해주고 소수 자릿수는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라고 선택해주고 그리고 확인이요. 그리고 또 확인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평균의 평균이요. 여기서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에서 숫자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 1로 만들어주고 우리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조건까지 다 했죠. 다 했으면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계열 모드라고 되어 있고 계열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전형의 가형, 나형, 총합계 전형의 가형, 나형, 총합계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 대학이라고 되어 있고 단가 대학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국어다, 평균 영어다, 평균 수학, 평균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값들이요. 이곳에 들어있는 값들이요. 해서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피벗 테이블 전부 다 작성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을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을 2번으로 이동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2번 문제 푸는 거죠. 여기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A의 3번부터 I의 20번, 그 다음에 A의 23에서 I의 33, 그 다음에 A의 36에서 I의 40번 이 세 곳의 영역에 대해서 단가 대학별 모집 정원 평균 그리고 영어, 국어, 수학의 평균을 얘네들의 평균을 L의 4번부터 P의 9번 영역에 그러면
지금 L의 4번부터 시작해서 P의 9번 영역, 그러면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 구하는 그런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성적 현황으로 그렇게 정의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세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게 여기 표 1번하고 표 2번하고 표 3번하고 이 세 가지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 잘 안 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이곳에 표 1번에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20번, 그럼 표 1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23번부터 시작해서 I의 33번, 그러면 표 2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6번부터 시작해서 I의 40번, 그러면 요 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매크로를 먼저 켜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곳에 가서 우리 매크로 기록하고 매크로 먼저 켜줘야죠. 자, 매크로 기록이라는 거 선택해주고요.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상에서 이제 성적 현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성적 현황이라고 매크로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 문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가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값 통합하고 나서 결과값을 이곳에다가 표시할 거니까 이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에 통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거는 첫 번째 열에 단가 대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표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얘네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전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열부터 범위 잡으면 돼요? 안 됐죠. 내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에 첫 번째 열에 단가 대약이 들어있으니까 단가 대약 여기서부터 이제 범위 잡기 시작해야 돼요. 뒤로. 그러면 전형하고 계열은 참조 범위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해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범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만큼 이제 결과 볼 곳 전부 다 범위 지정해 놓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이제 통합이요. 통합하고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 이렇게 이제 함수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참조 영역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결과값 볼 곳이 단가 대약 붙어 있기 때문에 단가 대약이 들어있는 C열부터 C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참조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20번까지 범위 지정해 주고 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요. 두 번째 표도 단가 대약부터 범위 지정해야죠. 해서 요만큼 범위 지정해 놓고 추가. 그 다음에 표 3번도 단가 대약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하고 추가요. 해서 요렇게 이제 세 개 전부 다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과값 볼 곳에 사용할 레이블 첫 행하고 왼쪽 열은 우리가 레이블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정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매크로 꺼야죠.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기록 중지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매크로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다 푼 거죠. 동그라미 1번 다 풀었으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보니까 도형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가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P의 11번부터 P의 12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생성하고 나서 그때 텍스트를 성적 현황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성적 현황이라는 이 매크로, 지금 방금 만든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자, 일단 도형부터 만들자고요. 우리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도형하고 있죠. 도형에 들어가서 기본 도형에서 우리 빗면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P의 11번부터 시작해서 P의 12번 요 영역에다가 만들어 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도형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에 텍스트를 성적 현황으로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성적 현황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면 되죠.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도형에다 이제 매크로 지정해 줘야죠. 자, 이 도형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적 현황 요거 선택해 주고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도 이제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얘네들 싹 다 범위 지정해 놓고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버튼 클릭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맞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매크로가 실행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분석 작업 2번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작업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분석 작업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서 얘네들이 이제 손에 잘 익게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